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딱 한 사람을 위한 1인 미용실 서비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아까는 점포 개발하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점포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내가 인테리어를 잘 모르지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샵을 만들고 또 내가 꿈꿔왔던 샵들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이 봤고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지만 이거에 대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셀프로 진행하실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실 때는 또 어떤 비용과 아니면 또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업체를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라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시든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평면입니다. 저희가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사람이 동선상의 이동을 통해서 최적의 효율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일하는 동선과 고객 동선이 항상 맞물려져 있는 그런 또 업종이고, 평수가 또 작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고객과 부딪히는 동선 자체가 또 상당히 많아지고 내가 혼자 일해야 되는 1인샵일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 동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 직접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외부 업체를 통해서 평면도 하고 3D 작업을 일단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공사 인부들을 섭외를 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해서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는 가장 효율이 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공사를 직접 함으로써 아무래도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뭐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 업체를 써서 한다고 쳐도 저희가 물을 쓰는 업종이다 보니까 항상 미용실은 물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배수, 배관, 그 다음에 전기, 뭐 조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셀프로 직접 하실 경우에는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쁜 미용실, 고객한테도 만족감을 주고 내가 일하는 공간이 정말 내가 꿈꾸던 미용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일단 고객 편의성하고 내가 일하는 최적의 동선을 찾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용실을 30평 하든 40평 하든 10평을 하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희는 동선들이 있어요. 또 공간들이 있고 샴푸존, 시술석, 카운터, 대기, 뭐 약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평수가 크든 작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적의 동선을 찾는 것들이 먼저다. 셀프로 하실 경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문적인 업체를 찾아서 직접 시공을 하시더라도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꼭 계약을 하셔서 직접 셀프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쪽은 잘 모르니까 전문 업체를 찾아서 할 거야 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하십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여러 곳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했던 시공 사진이나 포트폴리오들을 보고서 그래 이게 요즘에 유행이구나, 이게 정말 이뻤어 라고 대부분 사진을 보고 인테리어 업체를 컨택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했던 공간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미용실을 했던 전문 업체를 제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험이 있는. 그러면 브랜드 미용실이든 개인 미용실이든 상관없어요. 직접 그분이 했다는 곳을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나와서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요즘에는 거의 실제하고 똑같지만 현장에 가서 보는 느낌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해외 미용실들이나 아니면은 국내 뭐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나 뭐 주변에 인터넷에 검색하는 미용실들을 보고서 이제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직접 시공해본 업체가 시공한 현장을 한번 꼭 가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유행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가시는 경향들이 커요. 미용실에 보면은 미용실도 인테리어가 트렌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원목의 카페 스타일이 편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화려하고 색감이 있는 것들을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고급스럽고 비싼 대리석의 그런 매장들을 또 좋아했었고, 지금은 정말 또 개성 있는 매장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컨셉보다는 가장 무난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컨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미용실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무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봐요.
내가 일하는 매장의 환경들이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니까 이제 지루해, 오래됐어, 좀 뭐 그런 것 같아라고 느끼지만 실제 고객들은요, 방문 주기가 뭐 최소 한 달이고요. 길면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직접 이용하는 가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뭐 어디 가게를 병원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 매장의 인테리어가 전체적인 느낌은 오지만 구석구석하게 그 표현해놓은 인테리어는 대부분 다 무난할 거예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고객들은.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그 분위기나 느낌을 보는 거지, 이게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컨셉이나 디테일들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니까 지겹다고 느끼는 거지만 고객은 아직도 그 부분들이 새로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이에요.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제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인테리어 시설들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샴푸실은 어디든 존재하실 거예요. 일하시는 곳들이나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샴푸실의 공간을 보면 대부분 매장들에 가서 2, 3년 지나고 나잖아요. 샴푸실 장에 문들이 다 떨어져 있고요. 필름지가 다 벗겨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또 벽면토에 물이 튀어서 그것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꼭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험 업체를 하시든 셀프로 진행을 하시든 꼭 필수적으로 내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동선과 컨셉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일부에서 준비 못했던 부분들은 영업 준비 부분이에요. 저희가 창업을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자격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경영 능력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술 가격인 메뉴예요. 저희가 영업 준비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뭐 점포도 했고 인테리어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그러면 시술 가격을 설정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아까 소형상권에 입점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소비자의 특성 자체가 중저가를 선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인테리어도 많이 해놨고 내가 기존에 매출도 높았고 고객들한테 많은 비용을 내고 시술을 했었지만 실제로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좀 가성비 있는 메뉴 구성이 필요해요. 어차피 고정 고객만 가지고서 매장을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신규에 대한 유입률이 들어와줘야 그것들이 운영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일단은 충돌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브랜드 매장에 오셔도 뭐 브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비싸, 일단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가 영업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행사로서 이거를 눈가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픈 행사, 그 이후에는 정상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고객들이 비싸지면 또 안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픈이니까 행사지만 머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만 내가 이 비용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일반 커트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화학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메뉴 구성을 할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매장을 온라인상에 이제 상품화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가만 대부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옵션가나 이런 것들은 능력에 따라서 객단가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옵션을 많이 붙여야지,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 정보를 오픈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성비 있는 메뉴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시술 메뉴를 구성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자신 있는 메뉴를 좀 특성화해서 메뉴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고객한테 어필하는 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매장들은 디자이너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뭐를 잘하고, 이분은 염색을 잘하고, 이분은 펌을 잘하고, 뭐 각자 그 샵 안에서 배분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소화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어 해, 이런 부분들이 메뉴에 좀 더 어필이 되고 그런 가격들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메뉴 가격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참 좋을 거고, 메뉴도 외부 시장에 내놨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메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 가격과 메뉴 구성을 좀 그렇게 먼저 영업 준비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업 준비예요.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하다 보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일부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선 제품도 들여와야 되고, 기자재도 갖고 와야 되고, 제품 설명도 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메뉴 구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다 보면 이것들을 내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경험들이 없으시잖아요. 처음 하는 일들이잖아요. 낯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좀 뭐 읊어드리면 네이버 플레이 세팅하는 거,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 세팅을 하는 것도 이거를 기본만 하시느냐 아니면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이 또 틀리고 하는 방법과 노하우들이 정말 큰 차이들이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우리 매장을 외부 손님들한테 1접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창구예요. 근데 거기를 얼마만큼 잘 꾸며놓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얼마만큼 내가 머리를 잘하는 샵이다라는 걸 표현해내는 것들이 실제 고객한테 다가가는 제1접점이에요. 이것들을 근데 소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네이버 예약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만 보시고 그냥 고객 후기 많이 남기면 좋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업 창구예요. 고객과 접점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영업 준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T맵. 차를 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광고를 하고 어필을 했을 때. 근데 주차시설은 당연히 기본적인 필수지만 뭐 카카오맵이든 T맵이든 이런 거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객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실제 T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등록을 또 하셔야 돼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들, 전화 멘트 이런 것도 뭐 KT를 써서 뭐 그런 콜백이라든지 아니면 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카카오 헤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조금 더 특화된 영업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카카오 관련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카카오 헤어 샵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준비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제금 준비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카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매일 시금도 안 채워놓으시고 바쁘게 정신없게 출근하다 보면 그런 식의 경우들도 있으니까 단순한 것들이지만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타월 세탁 업체는 어디서 할 거며 내가 가운도 맞춰야 되고 커트보드 맞춰야 되고 추레이도 사야 되고 미용 재료상도 구해야 되고 제품을 얼마만큼 준비를 할 거며 초도 제품을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내가 효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현실에 맞게끔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막상 오픈을 할 때 착착착 이게 영업 지장이 안 생기는데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거 하나 놓치는 걸 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고객을 받으면 그 고객들은 기대를 하고 온 거잖아요. 새로운 곳에. 근데 그만큼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고객한테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고객이 왔을 때 정말 고객이 원하는 바의 니즈를 100% 만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와 하면서 오픈했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은 이거에 대한 주도권이 그럼 네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비용도 좀 비싼 것 같고 그랬으니까 서비스 좀 더 받고 싶고 막 이런 주도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잡고 가려고 하면 그만큼의 철저한 세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케팅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플레이스나 카카오 헤어샵이나 이런 거에 연동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픈 프로모션,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모션, 그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인지샷 같은 경우 그런 소형 상권에서는 오프라인 마케팅도 무시를 못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단지를 아직도 돌리셨던 매장이 있으세요. 근데 그 전단지를 자기 매장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 전단지를 대행해 주시는 분을 가지고 1년 내내 돌리셨어요. 1년 내내 거기 횡단보도에 왔다 가는 그 동선상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1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지가 됐어요. 그 고객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미용실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시하세요. 요즘 전단지 누가 받아가? 에이, 뭐 그거 갖고 누가 오겠어? 뭐 실제로 갔더니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이 매장이 여기 오픈했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은 정말 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오프라인은 주변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고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마케팅에 포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SNS, 뭐 모델 섭외, 블로거 섭외 등 여러 가지 기타 마케팅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한번 더 같이 좀 더 정확하게 온라인 쪽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술 가격기 메뉴, 그 다음에 영업 준비,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내가 설정한 목표 내에서 일단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나는 꾸준하게 내가 매장을 하는 동안에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혼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인 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꼭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배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미용사,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가 아니고 원장님이고 오너예요. 투자를 냈고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분명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실 땐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내가 습득해서 꼭 내 거를 가지고서 내 매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1인 미용실의 운영과 노하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창업하는 단계에 대해서까지에 대한 뭐 준비해야 되는 점과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픈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거에는 어떤 노하우들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인 미용실을 창업하신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비단 1인 미용실의 문제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형 미용실 프랜차이즈든 중소형 미용실이든 일단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점들이 공통적인 게 있지만 다만 1인 미용실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나 경영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적다고 한 거지 이게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정말 큰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미용실 홍보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브랜드는 이 브랜드 미용실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홍보 수단이 돼요.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찾아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세요. 아직까지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브랜드라는 것들이 또 그만큼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오다 가다 보고 그 다음에 브랜드라는 파급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투자해 쓰는 마케팅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서 미용실에 대한 홍보나 회원 유치에 대한 편리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가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규가 없다. 계속 순번이 안 돌아온다. 근데 1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매장이 오픈을 했다라고 고객한테 인지시키고 하는 시간이 또 비용도 저희가 많지는 않고 브랜드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고객이 여기 생긴지 모른다. 뭐 오픈한 지 1년 됐는데 고객님이 오셔서 여기 미용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미용실이 여기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영하고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영관리는 원래 내 일이 아니었어요. 다들 관리자가 하는 거고 뭐 매니저가 하는 거고 뭐 원장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3, 4명이 나눠서 했던 일을 내 스스로 시술과 경영을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나 결산 이런 거 어려워요. 그렇죠? 절세 어려워요. 매출대가 높진 않지만 어찌됐든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어차피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내가 배우려고 잘 안 하세요.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고객 관리도 기존 고객들 관리도 좀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냉철하게 분석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왜 안 오시지? 아까 신규 왜 안 오시지? 이분 오실 때 됐는데 왜 안 오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을 그냥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는데 미용사를 10년을 하시든 20년을 하시든 기술과 손님 접대는 하시지만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 몸소 부딪히려고 하니까 이제 막막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생각보다 수익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이제 예상되는 매출을 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시작은 하셨지만 수익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액권을 더 많이 끊어서 어찌됐든 매출대를 높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두피나 클리닉을 통해서 뭐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을 부가 수익으로 더 갖고 오거나
또 그 매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또 부가적인 수익을 갖고 요즘에 전판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연계해서라도 자꾸 미용 시술 이외에 옵션과 아니면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루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1인 미용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일단은 단순한 시술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옵션을 하고 아니면 시술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제 확시술 넘어갈수록 고객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접점이 편해질 수는 있어요. 고객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객수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고객과 접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객수는 줄어드는 거고 객수를 늘리자고 하니 그거에 대한 또 객단가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과 지식이에요. 내가 그러면 좋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내가 직접 배우고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현실이 또 그렇게 못 돼요. 아무리 아까 워라밸을 갖고 위해서 미용실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워라밸은 사업과는 별개에 있는 4시간을 보내는 시간인 거고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객을 응대해서 시술하는 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홍보라든지에 대한 투자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과 일을 하고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끝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영업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주말에는 뭐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 주말에 8시까지 하고 근데 어떤 부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텀이 길기 때문에 이거 뭐 운영에 대해서 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적에 할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를 마감하고 나면 내일을 위해서 밥 먹고 자기 바쁘다. 친구 만날 시간도 없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참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누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이미 내가 그러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다. 다른 데들이야 휴무를 내고 내가 휴무 때 가서 뭐를 배우고서 보통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배워와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들어도 그것들이 현실화돼서 실행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들으면 그냥 인지하는 수준에서 끝나요. 2번 들으면 또다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한 3번, 4번 들어야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이해의 단계에 들어가는 보통 그런 구조들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멘토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1인 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전문가라는 건 세무는 세무사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전문적으로. 노무는 노무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마케팅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광고 대행사나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내가 진짜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게 혼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기간에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를 전문적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 블로그 업체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업체를 만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교육해주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난 이거부터 실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내 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 이게 미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업종들이야 상품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미용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매장에 상주해서 누군가는 이끌어 주거나 코칭을 해주거나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내가 여태까지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일했던 매장의 원장님들 또 나한테 기술을 가르쳐줬던 선배님들 그 다음에 현재 같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원장에 대해서 대부분 또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생각하시고 나와서 창업들을 하세요. 그런 동료들에게 서로 좀 공유를 해야 돼요. 이게 나 혼자 잘한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남이 잘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뭐 잘하는 매장에 가서 갑자기 이거 좀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교육하는 기관도 많지 않고요.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나 다른 데들을 보면 각자 기존에 일했던 선생님들이 오픈했던 매장들이나 이런 데 가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품앗이처럼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매장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구조를 바꿔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매뉴얼을 주고 최적의 안을 주게 되고 루트를 열어주는 거고 노력은 매장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본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원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벤치마킹 매장을 하나 선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거는 네이버에다가 내 지역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용산구 미용실 뭐 아니면은 뭐 강남 미용실 아니면은 뭐 성수동 미용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 상위 1, 2, 3, 4, 5페이지까지 뜰 거예요. 거기에서 그 상단에 있는 매장들 하나를 내 벤치마킹 매장으로 일단 선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매장에 대해 온라인 마케팅 이 플레이스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었던 어디 잘하는 매출이 높다고 하는 또는 매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플레이스를 들어가 보면 디자이너들이 많은 매장들이 나와요. 요즘에는 다 매장에 디자이너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매장들을 운영하는 데들은 매출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 시스템과 장사가 된다는 매장이에요. 그런 데를 한번 선정해서 또 가보시고 그 매장에서 뭘 하는지 어떤 거를 하는지를 보고 내가 이제 배워오는 거예요. 그럼 벤치마킹 매장들을 선정을 하셔서 가보셔야 되는 거. 이게 현장에 답이 있어요. 가면 분명히 내가 안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캐치해 와서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벤치마킹 성장의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해보셔서 아니면 1인 샵도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 상위 랭크에 1인 샵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브랜드 매장들이 밑에 내려가 있고. 그럼 그 매장들은 분명히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고서 그 매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습득해 와야 되는 거고 또 지속적인 교류와 배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미용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기술도 마찬가지고 서로 좀 배워나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업종에 이제 미가 컸어요. 그래서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생기고.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냉정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같이 미용하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배움이 있어야 우리가 1인 샵을 혼자 끌어나갈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혼자서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매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든 기회가 좋았든 항상 이거는 절대 혼자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니 서로 공유하고 배움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미용실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프랜차이즈든 준소형 미용실이시든 매출을 뭐 5천 하시는 매장이든 뭐 7, 8천 하는 매장이든 온라인 마케팅을 가장 요즘에 화두로 생각을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우리 1인 미용실은요. 신규 고객의 한 7, 80%가 다 온라인 쪽을 보시고 이제 들어오고 유입되는 그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자금력과 그런 홍보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일단 해야 되는지를 일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온라인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저희는 온라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인테리어,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디자이너 선생님 프로필, 가격 요게 이제 큰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매장 인테리어는 다 이뻐요. 요즘에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프로필 잘 써주고 멘트 좋게 써가지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뭘 파는 업종이죠? 헤어스타일을 파는 업종이에요. 이게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식당에는 메뉴가 있어요. 고깃집은 고기가 있고 김밥집은 김밥이 있고 그걸 정말 맛있게 보이게끔 잘 포장을 해서 그 메뉴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를 올려놔요. 모형까지 만들어서 입구에 내놓잖아요. 우리는 스타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스타일을 고객이 직접 매장에 안와서 그 선생님하고 겪어보지 않아도 이뻐 보이게끔 메뉴를 만들어서 그런 온라인 채널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루트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컨텐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헤어 트렌드와 감각을 먼저 익혀야 돼요. 이거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요. 고객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요. 헤어에 대한 트렌드가 자꾸 변해요. 그리고 이 헤어에 대한 트렌드가 예전에는 저희가 스타일북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한 머리를 가지고서 고객들이 찾아왔다고 치면 지금은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이쁜 머리를 가지고 와서 해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이 머리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런 감각을 뽑아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머리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는 인위적인 것보단 자연스러운 머리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더 손질하기 편하고. 예전에 근데 내가 배운 기술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륨을 주고 이렇게 빼내야지 정석적인 머리야. 그게 대부분 미용하시는 분들이 봐서 누가 봐도 10명에 9명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쁘다 그래도요. 그걸 고객한테 물어봤을 때 고객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안 이쁘다고 하고 내가 어색해하면요. 그거는 이쁜 머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미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색한 머리인데 고객들의 10명 중에 9명은 다 그 머리가 좋고 편하대요. 그럼 이게 트렌드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이제 손이 익어 있어요. 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나 감각이나 고객들이 원하는 사진들, 내가 개인 SNS에 개인 셀피를 올려요. 그러면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올린 거잖아요. 보정을 하건 어쨌든. 근데 그 스타일들의 헤어스타일들도 보면 미용 상품들조차도 내가 이쁘다고 해서 내 시술 사진이 아니고 내가 그냥 스타일 집에서 하고 온 사진을 찍어서 올라오면 고객들은 이 머리가 더 이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델을 세워놓고 시술한 사진을 찍은 사진보다 내가 집에서 자연스럽게 한 머리가 더 고객한테는 어색하지 않고 트렌드라는 그런 감성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이미지,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동영상 아니면 사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사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근데 앞으로는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들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전문화되긴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진으로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데, 감각들이요 선명하지 않아요. 사진들이 조금 뿌옇고 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게 이제 모바일 폰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거를 편집하는 어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모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런 감각들을 먼저 이런 모델들을 많이 쓰네. 그리고 봤더니 그 스타일들을 올려놨던 것들을 봤더니 이제 고객들 이제 시술 사진 올린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보통 올리고,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컬러 사진, 남자 커트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막 계절감 있는 옷들을 막 올려놓고, 막 이 장소 저 장소 막 시술 의자에 앉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컨텐츠는요 모델을 갖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팔 때 고객들이 먹고 있는 거를 상품이라고 맛있어 보인다고 올려놓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에요. 정말 많은 게시물들이 있어도 많은 것들이 그냥 내 눈에 안 들어오면 훅훅 지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에 있는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그 작품을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들이 있잖아요. 블로그, 카페, 인스타, 네이버 플레이스, 거기에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다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정말 잘 나온 사진을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질 좋은 작품을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 100개의 작품을 여러 시간 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었고 맨날 사진 찍고 부탁하고 해서 막 올리는 것보다 완성도 있는 사진 하나가 더 일단 효과가 크다는 거. 그래서 채널도 그거 하나만 작품만 있으면 똑같이 업로드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돌려서 써요. 왜냐하면 그래서 항상 하얀색 벽면에 대부분 그래요. 잘 되어 있는 거 보시면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배경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상위에 여기서 옷 잘려요. 딱 머리 밑까지. 왜냐하면 계절감 있는 옷을 안 입히고요. 거의 흰색 옷이나 단색의 옷을 입혀요. 그래야 이거를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괜찮은 헤어 모델이 있으면 이분한테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여러 스타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시기를 가지고 또 올려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정말 많은 모델을 구하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들을 곰곰이 보세요. 정말 온라인 채널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는 브랜드들을 보시면 그쪽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고 하셨던 분께서 저도 교육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온라인 쪽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컨텐츠가 이제 매장의 매출을 승부한다. 매장에 그냥 온라인으로 올려서 위치가 져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바로 돈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마케팅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기 스타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의 정확한 정보 플레이스에 올리셔야 되고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전에는 우리가 키워드 광고에서 돈 내야지 위에 상위 랭크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리뷰가 많다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점들이 너무 다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엠페이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 예약도 하셔야 되고 톡톡도 쓰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양보단 질이라는 거 그리고 그냥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 정체되어 있는 매장들이 많아요. 특히 1인 샵들은 빨리빨리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주요한 저희가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고객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인샵의 신규 고객은 80%가 SNS 고객이에요. 그러면 그 SNS 고객이 우리 매장의 경쟁력으로 보는 거는 스타일이에요. 작지만 내가 편안하게 정말 이 스타일을 할 수 있는 매장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한 상품 경쟁력이 우리 매장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정 고객 관리라는 게 기존 고객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일단 기존 고객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고객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기존 고객이라는 거는 이탈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체 손님을 다른 데처럼 일하셨던 데처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신규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아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약을 여유롭게 받고 하지만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는 고객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매출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아까 여유 자금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어찌됐든 컨텐츠를 아니면은 내가 오픈하기 전에 일을 하면서라도 모델들을 섭외해서라도 일단은 내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업로드 시기들을 가지고 계속 매장을 활성화내가야 고객들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거 보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1인 샵이라서 프랜차이즈라서 느낌이 아니고 컨텐츠만 보고 진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쪽에 이제 시장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150명, 200명 기존 고객을 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매출 한 1,500, 2,000을 했어요. 일단은 그 고객들을 가지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요. 수익이 아니라 내 고정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매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고객을 데리고 와서 매출을 했을 땐 그 매출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정 임대료라든지 지출 비용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들이고 이게 수익이 되려고 하시면은 신규 고객들이 있어야지 그게 나한테 수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 그 부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부분으로 소요가 돼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그게 일단 가장 어려웠어요. 그것만 믿고서 했던 부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관계도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점포 위치도 중요하고 컨디션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을 이제 하시고 1인샵 창업을 생각하시는데 내가 기존에 있는 매장에서 이거는 진짜 역적이 되는 거야. 배신은 고객 빼간다고 진짜 욕먹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내 권리예요. 내가 가서 창업을 하는 시장이 누구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내가 이만큼 일을 열심히 했고 이걸 가지고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물론 기존에 있는 매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일하시면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 고객 또 고정 고객을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실 때 너무 신규 고객 유치에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규. 근데 결론적으로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객단가, 시술, 비율, 뭐 정액권, 회원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월간 리포트를 항상 네이버에서도 보내주고 고객관리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다 내용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찝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객수, 객단가, 그 다음에 매출의 변동폭, 정액권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고객의 이탈률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우리가 물붓기라고 얘기를 해요. 마케팅 비용에 계속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고객들을 유치만 했지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매장에 안착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몇 퍼센트는 안착을 했지? 이거를 기간별로 따져보셔야 되고 이것들이 차차 쌓여서 고정 고객화가 되면 이건 디자이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매장에 입사를 해서 신규 고객을 순번대로 받아서 차곡차곡 내 디자이너로 내 고객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정객수, 포화객수라는 것들을 채우게 되면 그때는 나는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때는 실장님이 되고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고객은 좀 더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또 이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이 소개하고 또 와서 신규를 안 받아도 쌓이고 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오픈을 하는 건데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규 고객들을 유치를 하고 고정 고객이 되고 단골 고객이 정말 이 매장에 250명, 300명이 쌓이면 나는 이걸 갖고 워라밸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안 들이고 편하게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그 워라밸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신규가 유입된 만큼 내가 고정 고객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가격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나한테 충성 고객이 된 사람들, 이 매장에 충성 고객이 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이해하고 와요. 그거에 대한 반발률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수익과 지출 분석이에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매출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평균 고객수, 평균 객단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정으로 나가는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급여, 임대료, 관리비, 뭐 수수료, 통신비, 잡지비. 근데 이 급여라는 건 나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급여를 측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내가 혼자 가서 어디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장을 열기 위해 투자비가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은 따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급여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여 생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업에서 오너로서 이 비용 대비 부가적인 투자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에서 물론 뭐 해서 다 내 거지만 혼자 일하니까 다 내 거지만 이것들은 어느 내 인건비를 포션을 가져갈 내가 50%, 70% 만약에 책정을 하고 나머지가 순수하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다. 왜냐하면 미용실이라는 건 또 감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시설이 지나면 투자를 해야 되거나 확장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수익률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비라는 건 뭐 재료비, 카드 수수료, 세금, 수도 강요비 등 유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매달 결산을 하다 보면 이거는 좀 줄일 수 있겠네?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네? 그럼 내 평균 매출 대비 이 정도가 적정선이겠네라는 것들이 딱 데이터화가 돼서 나와요. 이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월 순이익이 얼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투자 대비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러면 패턴이라는 게 그려지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3개월 패턴을 보고서 매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방문 주기가 길어졌어요. 뭐 예전에 3개월 있다가 한번 파마하러 오시는 분들이 6개월 있다가 오고 막 5개월 있다가 오고 막 점점 막 길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매월 잘 되는 달이 있고 안 되는 달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사이클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매출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프로모션도 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매출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포스가 있지만 진짜 내가 갈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문서화해서 보관하시고 이것들이 돼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1인 미용실이라는 게 정말 대세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워라밸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샵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또 현장에 가게 되면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원장님 혼자의 다 개인적인 몫이지만 이것들을 조금 어찌됐든 도움을 얻고 주변에서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하면 정말 이상적으로 갈 수 있고 이 미용이라는 시장 자체가 자격증 면허업종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만큼의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컨텐츠 그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서 이게 전문 직종으로서 조금 더 발돋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늦게까지 항상 고생하시는 미용사분들이 항상 성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